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이번 영상에서는 여러분들께 딱 필요로 한 내용들만 짧고 굵게 말씀드리면서 그냥 또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영상을 굳이 그렇게 길게 녹화할 필요도 사실 없고, 핵심적인 내용들만 전달이 되면 그걸로 서로 우리가 소통할 수 있는 데에서는 할 일 다 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금 여러분들이 최근 시장의 흐름을 보시면 너무 조마조마하고 한편으로는 무서울 수도 있고 좀 답답할 수도 있고 수익 내기 굉장히 까다로운 시장인 건 맞아요. 굉장히 까다롭고 하루 건너 하루에 이슈가 너무 좀 큰 이슈들이 그날 발생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러이러한 종목들을 들고 있었다가 이슈를 받아서 뻥 터지고 이게 가장 지금은 베스트지. 급등하고 있는 종목을 쫓아 들어가서 수익을 챙기는 것도 물론 초입에 들어가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 아닌 이상 상당히 좀 어렵고 까다로운 그런 흐름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물론 그 중심에는 헝다그룹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발 부채 리스크라든지 여러 가지들 내용이 있는데, 자, 그런 것들은 꾸준하게 좀 설명을 좀 드렸었고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드릴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 포인트를 좀 잡아드릴 거고, 그래서 지금은 여러분들 매매를 하실 때 살짝 뭔가 모르게 신규로 침입을 할 종목들이 살짝씩은 약간 물린다라는 느낌으로 들어가야 오히려 수익이 더 크게 터져요. 터지고 나서 들어가서 뛰쳐 들어가기엔 좀 제한적이고, 왜냐면 급등을 하고 있을 때 잘못 들어가면은 거기가 끝인지 여기가 시작인지 몰라요. 근데 기존에 보유하고 계시던 분들이 분할로 차곡차곡 모았을 때 급등이 나오면 그걸로 수익을 챙기는 성향들. 그 다음에 이수화학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보시면은 이런 유형은 좀 다르죠. 오름세를 계속 나타내주고 있어요. 이렇게 오름세를 계속 나타내고 있는 종목들 기술적으로도 힘이 좀 실려가면서 이슈도 좋고 본래 사업도 좋아. 요런 거는 이제 접근을 좀 해가지고 수익을 뻥 터치고 나오는 거. 그러니까 급등 초입에 뛰쳐 들어가는 게 아닌 이상 애매하게 뛰쳐 들어가면 돈을 벌기가 어려운 시장이다. 그래서 보유를 하면서 조금 며칠씩 이렇게 가져가는 듯한 그런 식으로 해야 여러분들이 실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수화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매수하자마자 하루 이틀 만에 급등은 좀 나와줘서 우리도 빠른 시간에 이렇게 정말 큰 수익들을 챙기기는 챙겼지만,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보시면 우리가 좀 꾸준하게 모아갔을 때 수익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산 자리가 최저점이어야 되고 내가 사자마자 급등을 보여야 되고 이런 거는 마음을 좀 내려두시는 게 여러분들 정신 건강에 좋습니다. 아시겠죠? 자, 일단은 카카오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 현재 구간부터 더 빠진다 안 빠진다를 논할 수는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럼 반대로 생각을 해보자라는 거죠. 카카오가 여기서 다시 한번 급반등을 해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것처럼 시세가 뻥뻥뻥뻥 나오기 위한, 그러면은 자, 빠질 이슈에 대해서는 최근에 좀 반영이 됐어요. 그럼 다시 오를 만한 내용에 대해서는 뭐가 있냐라는 거죠.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여러분들이 얘를 지금 안 사면 엄청난 초급등을 놓쳐버릴 것 같아 라고 생각되는 이슈나 모멘텀이 있습니까? 솔직히 말하면 전 그 정도 급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실적은 지금 오히려 얘 말고도 실적에 대한 어떤 추정치가 높고 실적의 개선세가 더 좋은 놈들은 사실 더 많아요. 카카오의 실적은 약간 좀 이렇게 꾸준함이고, 심지어 다른 종목들은 진짜 가파르게 이번부터 3분기부터 엄청 퀀텀 점프를 보이는 그런 기업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만 보고 배팅을 한다면 물론 카카오를 접근하는 것도 좋은 건 좋은데, 근데 우리가 오히려 더 핵심적인 진짜 실적만 보고 갔을 때 실적 자체를 모멘텀 그 자체를 놓고 가져갈 수 있는 종목은 따로 또 별개로 있어요. 이제 그런 종목들은 VIP방에 제가 계속 또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 매집도 굉장히 잘 되고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런 것들은 VIP방에서 제가 계속 하고 있습니다. 실적도 3분기부터 역대급인데 이거 최근 수급이거든요. 와, 엄청나게 이렇게 매집을 하고 있어요. 이거 조작 아닙니다. 그대로예요. 이 종목을 지금 매집을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VIP방에. 이거 최소 수익률 한 30에서 40% 이상은 좀 목표로 보고 있는데, 일단 흘러가는 거에 따라서 다르겠죠. 기대치에 좀 실적 기대치에 못 미칠 수도 있는 거고,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무튼 그거는 좀 매집을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실적을 보고 들어가기에는 꾸준한 중장기관점의 우상향 실적은 맞지만 단기적인 실적 퍼포먼스를 통해서 급등을 보여주기에는 조금 제한적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것들 뭐가 있어요. 자회사 상장 같은 거 지금 카카오페이도 괜히 또 규제 어느 가이드라인에 걸려가지고 개나 모빌리티나 이런 것들 괜히 상장하는 거에 대해서 발목이 잡히고 있고, 그러니까 그렇다 할 만한 뚜렷한 모멘텀이 없어요. 사실 카카오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는 그냥 지주사로 봐야 되는 게 당연히 맞지만, 카카오 본래 사업도 좋기는 좋은데 지주사 성향으로 이제 그 할인을 좀 적용을 해가지고 밸류를 평가를 해야 되는 부분들도 있고, 그리고 사실 밸류만으로 따졌을 때는 또 아무리 우리가 주식에다가 미래가치 반영, 프리미엄을 반영하더라도 지금 사실
다른 글로벌 기업들과 좀 밸류를 평가를 하면은 시가총액을 이제 같이 비례해서 몸뚱이 차이가 크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하고 비교를 해도 사실 엄청 매력 있지가 않아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카카오가 나쁘다 안 좋다 이게 아니라 뭐 장기적 관점에서는 꾸준한 성장세는 당연히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갈 길은 가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카카오의 가격적인 매력만 놓고서 야 이게 여기서부터 진짜 미친듯이 V자 반등 급반등 나온다 라고 할 만한 모멘텀이 있느냐 라고 한다면 그런 모멘텀이 사실은 없어요. 그게 조금 아쉽다라는 거죠. 최근에 그리고 플랫폼 기업들 규제에서는 또 정치적인 개입이 있었기 때문에 정치적인 개입에 따른 어느 정도 조금 또 이 펀더멘털적으로도 영향을 준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 우리가 시장에서 당장 이거 진짜 매수를 좀 해볼 만한 매력이 좀 있어, 매력이 좀 넘쳐, 매력이 과해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조금 더 많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카카오를 안 사면 막 큰일 날 것 같아, 이런 정도가 없기 때문에 뭔가 모르게 지금 금요일날 기준으로 했을 때 아침장부터 해가지고 사실 외국인들의 수급이 좀 유입이 됐었거든요. 이 수급을 좀 놓고 봤을 때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순위에 있는 종목들이 외국인들이 슬슬 매집을 좀 시행을 하고 있어요. 매집이라기보다도 매수가 조금씩 들어오고 있어요. 카카오도 지금 마찬가지였고, 우리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나 이런 종목들도 마찬가지고, 삼성전자 기준으로 했을 때도 외국인들이 연이어서 한 6, 7거래일 동안 계속 매집을 좀 하고 있고, 사모펀드 투시는 또 외국인 따라가요. 그래서 지금 이런 수급들을 보면은 사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에서도 시세, 단가는 뭐 그렇게 큰 변동은 없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삼성전자도 76,300원에 매수해서 1,000원밖에 지금 안 올라왔어요. 그죠? 처음 매수 시작한 데부터 지금까지 1,000원밖에 안 올라왔다고. 그러니까 엄청 대폭 큰 시세가 나타난 상황은 또 아니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보면은 어찌됐건 우리나라 시장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에요. 헝다그룹발 리스크는 남아있고 미국 부채 한도에 대한 리스크는 남아있지만, 정말 터진다면은 중국발 리스크는 사실 크진 않을 것 같아요. 중국발 리스크는 제가 요거 다음에 삼성 SDI 영상에서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걸 최종적으로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릴 건데, 거기에 따른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중국 시장의 부동산이 저렇게 두들겨 맞고 규제가 있고 헝다그룹이 저렇게 된다 해서 국내 시장에 뭐 그 건설주들이 영향을 받는다? 저는 그 부분은 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국내 시장 건설주랑 중국의 부동산 관련하고는 그렇게 연관이 우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펀더멘털적으로 밸류적으로 데미지를 받을 만한 큰 연결고리는 사실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조금 아닌 것 같고, 그랬으면 이미 건설주는 오래전부터 박살이 났어야 돼요. 헝다그룹이 뭐 이번에 빠진 겁니까? 계속 빠졌어요. 계속 빠져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개별 이슈라고 그냥 봐야 된다. 우리나라 부동산과 우리나라 건설주와는 엮어서 볼 내용은 아닌 것 같다. 저는 요런 좀 관측이고요. 그래서 그 내용은 조금 별도로 다뤄드릴 예정이고, 그래서 카카오를 분할로 지금부터 슬금슬금 이제 천천히 모아가는 전략은 좋은데 좀 기준을 좀 세워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한 12만원 밑에서, 근데 이제 장기 관점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카카오를 뭐 단기 관점으로 이런 시세를 노리고 들어가기에는, 물론 제가 영상 녹화 이후에 이 영상을 녹화한 뒤에 어떤 호재거리가 떠서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현재 기준으로 했을 때는, 녹화 기준으로 했을 때는 그럴 만한 내용이 사실은 크게 임팩트 있게 없기 때문에 장기 관점으로 이 종목을 이제 나 슬슬 매집을 좀 해볼래, 그럼 매집을 해도 좋다라고 봐요. 근데 한편으로는 우리가 시장에서 장기적 관점으로 볼 때는 이렇게 낙폭과대 대형주들이 아직 많은데, 배당도 주고 좋은 종목들이 더 많아요. 카카오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럼 우리가 그동안에 그냥 카카오라는 세 글자의 종목 이름, 그 세 글자에 대한 네임 밸류만 보고 들어가지 말고, 삼성전자도 삼성전자라는 네임 밸류만 보고 들어가지 말고, 되도록이면 우리가 정말 이득을 볼 수 있는, 배당이 됐든 뭐가 됐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종목군들, 한 푼이라도 더 돈이 될 수 있는 종목에다가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냐. 카카오라고 카카오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 삼성전자니까 고집 피우지 말고요. 그냥 현재 상황에 맞게 우리가 돈이 될 수 있는 길을 찾아가는 게 맞지 않겠나,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카카오가 좋다. 물론 카카오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플랫폼 규제 관련돼 가지고 요 내용에 대해서는 사실 일부 사업을 철수하거나 뭐 사업에 좀 구조적인 변화를 준 게 매출의 기여가 그렇게 크지 않은 파트들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당장에 뭐 밸류적으로 데미지를 받거나 그런 정도는, 그런 수준은 솔직히 말하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뭐 크게 무리할 필요는 없다만, 어찌됐건 제가 봤을 때 저의 관점에서는 카카오는 굳이 매수한다면 그냥 장기적 관점으로 지금부터 10,000원 단위로
나눠서 매수를 하자. 약간 요런 느낌, 요런 기준을 잡고 들어가는 분들에게만 매수라는 포지션이 해당이 되지, 나머지는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홀딩 하셔도 좋고. 그래서 뭐 그 외에는 단기적 관점 뭔가 이런 거 외에는 여러분들이 원하는 급반등의 그런 V자 반등 시세를 노리기에는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다. 요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었습니다. 그것만 좀 잘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미국에서 이제 부채 한도 관련돼 가지고 지금 정말 뭐 한 1980년도 때부터 해가지고 미국 부채 한도가 엄청나게, 물론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더 많이 늘어났지만 이게 결국에 맥스에 와 있어요. 맥시멈에 와 있고, 이 부채 한도를 계속 늘리면서 유예시켜 왔단 말이죠. 지난 한 3, 40여 년 동안 약 80회를 그렇게 해서 늘려왔는데, 이게 더 이상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제 미천이 다 드러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거죠. 더 이상 뭐 미국에서도 이거에 대한 어떤 디폴트가 나타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미국도 이런 갖고 있는 뭐 국채에 대한 어떤 그런, 그렇죠? 이자 부분 이런 것들에 대한 부담감이 좀 따르기도 하고, 어쨌든 부채가 한도를 늘리면은 그 얘네가 커버할 수 있는 정도의 한도기 때문에 한도를 늘릴 수 있다라는 거지만, 여러분들 대출도 마찬가지잖아요. 대출 한도도 내가 갚을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한도가 부여되지, 이 사람의 소득이나 직업을 따져가지고 거기 범위 내에서 정해지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 연봉이 또 높아지고 승진을 하고 이직을 대기업으로 했어요. 그리고 또 거기서 1, 2년 더 근무를 했어. 그러면 기존에 갖고 있던 대출도 새롭게 대환을 할 때 예를 들어서 한도가 더 늘어나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거는 괜찮아. 본인의 능력이 되니까. 그죠? 본인의 능력이 더 좋아져서 대출 한도를 늘린다는 거는 괜찮은 거지만, 본인의 능력이 뭔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런 상황에서 대출이 더 늘려줍니까? 대출이 더 늘어나고 있는데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한도를 더 늘려줍니까? 안 늘려줘요. 이 미국이 약간 지금, 물론 미국이라서 그나마 괜찮은 것도 있죠. 그렇죠? 달러는 기축통화니까 그런 것들이 있긴 하지만 미국이라고 예외는 없다. 그래서 지금 이 시한폭탄에 대해서 어떻게 노출이 될지 몰라요. 제가 2달 전에 카카오 영상에서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미국발 부채 한도 관련된 거 리스크가 점점 커지면 진짜 이거는 한번 우리가 공격적으로 현금 확보를 진짜 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S&P가 반토막 날 수도 있다.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거 좀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어찌됐건 우리나라 국내 시장은 3000포인트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지그재그 형식의 하락이 나올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9월 FOMC 회의라든지, 그 다음에 테이퍼링 이슈라든지, 그 다음에 미국 부채 한도 관련된 내용, 그 다음에 또 중국발 헝다 리스크, 요런 것들이 다 맞물렸을 때는 3000포인트는 뭐 그냥 깨부술 확률이 좀 있었죠. 근데 이제 헝다그룹에 대한 리스크는 윤곽을 좀 드러내고 있으면서, 그거는 제가 이제 다음 영상에 더 풀어드릴 거고, 우리나라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 그 내용이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근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 부채한도, 미국 부채한도 협상 관련된 거는 좀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터질 수도 있고 안 터질 수도 있지만 터지게 쉽게 냅두겠습니까, 사실? 그죠? 그거는 좀 한번 지켜봐야 되고, 그 다음에 FOMC 회의 잘 넘어갔어요. 나름 그래도 잘 넘어갔고 조용히 넘어갔고, 그러니까 그동안에 어떤 우리가 우려스러운, 정말 우려스러운 것들이 우려가 터져버렸을 때는 큰 어떤 데미지를 입을 수 있는 상황이 올 수도 있었겠지만 그래도 잘 넘어갔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그림이 좀 달라질 수도 있는데, 그나마 또 긍정적으로 보는 거는 빠질 가능성이 좀 더 줄어든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은, 그동안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매도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이제 매수가 좀 유입이 되고 있다라는 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우리가 조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요런 시간들을 좀 잘 견뎌내셔야 돼요. 이때 당시에 1월에 3월 달에 코스피가 진짜 한 300포인트 가까이 등락을 계속 보이는 동안에 매집을 잘 해놓으니까 그 다음 상승장에서 수익을 우리가 엄청나게 챙겼단 말이죠. 지금도 약간의 조금 불안정한 흐름이지만 다소 지루하지만 파동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보시는 것처럼 이 주가 등락, 지수 시장 등락에 대한 파동이 이만큼 낮아지고 있다. 이거는 뭐냐? 힘이 수렴하면서 모이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이걸 통해서 그 다음에 발산을 할 수 있는 게 상방이냐 하방이냐를 계산을 해봐야 되는 건데, 이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서 우리가 또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 우려스러운 부분을 함께 크로스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계속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다. 그렇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아무튼 뭐 짜잘한 이야기는 안 하기로 했기 때문에 이 정도에 대해서만 말씀을 좀 드리고, 아무튼 VIP방 여러분들 많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지금 이런 핵심적인 실적 시즌이에요. 이제 또 3분기가 이제 돌아오는 주면 다 끝납니다. 그래서 3분기가 클로징이 되면 이제 1분기, 2분기 실적주에 대한 어떤 기대감보다 3, 4분기 실적주가 더 중요해요. 왜냐면 이제 연간 실적
그러니까 4분기가 진입을 하면은 4분기가 클로징 되면은 연간 기준으로 얼마나 얘네들이 고성장을 보였냐를 또 내년이나 내년 초나 연말 바짝 가서 크게 또 주목을 받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저렴한 종목이 많은데 거기다가 이렇게 수급까지 받쳐주는 종목이 있다? 아, 이건 땡큐지. 너무 땡큐죠. 그죠? 그래야 우리가 돈을 벌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렇게 공격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지금이 여러분들이 준비하기에 너무 좋은 타이밍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오셔가지고 함께 준비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이번호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들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